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흘러가도 착취라는 개념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착취라는 말은 그야말로 마땅히 받아야 될 부분을 넘어서 남의 재산을 갖다가 탐하는 걸 착취라 하겠죠. 그래서 착취라는 것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계층이 비지배 계층을 향해서 뜯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조선이 500년이나 갔는데, 이 조선시대 때 농노, 흔히 조선시대 때 일반 백성, 평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사실상 농노였습니다. 평민들 중에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고, 소작농으로서 이 자신이 농사 지은 것 상당수를 갖다 바쳐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노비보다도 이 생계 부분에서는 더 불안했던 것이 조선시대의 농노들이었다. 노비야 그래도 부잣집에 밑에 붙어서 일하니까 인권 탄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 조선시대 노비는 그래도 굶어 죽을 염려는 별로 없었지만 이 소작농은 그야말로 흉년이 들면 굶어 죽게 되는 것이 소작농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농노라고 불리는 소작농들이 겪었던 이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조선의 역사에서 양반 중심으로 조선 역사를 갖다가 서술하지 조선시대 때 소작농이라는 사람들이 겪었던 흉년이 들 때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또 왜군이 쳐들어오고 또 이 오랑캐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그 조선시대의 이 백성들의 모습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고요. 드라마보다 훨씬 비참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흉년이 들면 나왔습니다. 그런 조선시대가 망하지 않고 500년이나 흘러가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더 가중됐는데요. 그래서 왕조라는 게 썩으면 중국에서는 평균 한 230년 지나면 왕조가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왕조들은 거의 150년, 200년도 다 안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조선은 500년을 흘러갔는가? 그건 그만큼 당시 시대적으로 지도적으로 보면 이 중심인 중국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변방의 산골짜기 속에 있던 조선이라는 나라는 좀 후진적이었다는 거죠. 저는 후진적이었다고 봅니다. 후진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500년이 갔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세력들이 왔다 갔다 했다면 사람들이 그냥 있질 않고 거기에 계몽이 되어서 뒤집고 엎었을 건데 워낙 구석에 있다 보니까 저 북쪽 반도 끝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외부의 세력의 영향이 매우 늦게 미치면서 조선이 500년이 굴러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시대 때 소작농을 착취한 것은 지대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이에요. 나는 땅을 하사받았다. 왕으로부터. 그래서 이만큼은 내 땅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이 내 땅에 농사를 지어서 네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7할, 8할을 갖다 바쳐라. 자, 그렇게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농민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궁핍했습니다. 일반 농민들은요, 토지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야말로 남의 땅에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70% 이상 되는 소작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대다수의 농민들이 쌀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 말이 70%지 70%보다도 더 많이 착취를 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일제시대에 들어서야 그나마 굶어 죽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굶어 죽는 일이 보편적이었다. 그래서 그때 소작료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지대의 개념입니다.
천부적으로 주어진 땅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지고 그걸로서 자신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 그야말로 이 헨리 조지의 지대에 딱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대판의 지대가 있습니다. 농노도 아니고 국민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현대판 지대가 저는 아파트 주담대 할부금이라고 봐요. 자, 왜 이게 현대판 지대인가 하면 지금은 이 논을 가지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라는 상품을 가지고 착취하고 이 아파트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좌우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 남 돈으로 아파트를 샀을 때 그때 내는 비용. 물론 아파트 가격 자체가 실제 원가보다 3배, 4배 이상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가지를 쓰고 사는 거죠. 자신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바가지를 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세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항변할 방법도 없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가진 돈은 대부분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마련합니까? 내가 이제 내 돈을 갖다가 한 3, 4억, 4억 정도 마련한 다음에 나머지 은행에서 이제 그 이상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정부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야말로 지대라는 개념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이 아파트에서 긁어먹는 기득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뭘 합니까? 정부가 돈을 빌려주겠다. 은행에 가서 특례 보금자리 론을 통해 가지고 20대, 30대 집을 사라. 왜? 40대, 50대는요, 솔직히 말하면 집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중에서는 집이 없어도 세상 물정이 훤하기 때문에 차라리 전세 살거나 월세 살지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20, 30대가 결혼을 하려면 제대로 된 아파트가 없으면 결혼이 불가능하고, 또 요즘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 아파트를 선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20, 30대가 어쨌든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자, 그런 애들한테 돈을 갖다가 빌려줄 거니까 집 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애들은 나름 환상을 가지고 있죠. 아파트를 사놓으면 항상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도 올라가는데 안 사면 나만 뒤처지고 지금 이렇게 특별히 빌려준다는데, 내가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지금 그 한도를 넘어서 특별히 더 빌려주는데, 내가 4억 갖고 있으면 5억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이때 안 사면 나는 영원히 못 산다. 나중에는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될 거고, 내가 지금 다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면 만회가 된다. 그래서 사야 되겠다 해서 애들을 꼬드겨서 집을 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라는 데 대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사게 만들어서 그 산 사람들에게 일종의 착취를 하는 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판 지대, 옛날 개념으로 말하면 소장노라는 거죠. 집이 없는 사람이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내는 것도 일종의 소장 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는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그걸 갖다가 시세보다 3배, 4배 뻥튀겨서 비싸게 사게 만들면서, 그래서 또 그게 살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워낙 비싸서 못 사면 이제 돈을 빌려줘서 사게 만들어서 끝까지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기득권의 수법. 그 기득권이라는 건 뭡니까? 부동산 투기한 사람, 그리고 아파트 건설, 재벌 건설회사. 아무나 아파트 짓습니까? 재벌 건설회사가 주로 짓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관련되어서 광고 등으로 뜯어먹고 사는 언론, 그리고 또 비싼 아파트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대다수 상류 기득권층에 속하는, 그러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갖다가 6번이나 묶어놓고, 또 DSR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무리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시스템, 자신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깨부수셨어요.
아파트를 사는데 빌리는 돈에는 특별히 봐줄게. 2030에게 너네들이 집 사라는 겁니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 미국에, 영국에, 프랑스에, 독일에 20대, 30대가 자기 집을 삽니까? 그것도 100만 달러에 가까운 집을 누가 삽니까? 오직 한국에서만 절반을 빌려줄 거니까, 50만 달러 가량을 빌려줄 거니까 집 사라고 2030을 꼬드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걔들은 저거가 모은 돈 좀 하고 부모하고 이쪽에 양가에서 뜯은 돈 좀 하고 해서 억지로 아파트를 삽니다. 나머지는 이제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74%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74%나 차지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더 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한 5억을 빌려줘서 아파트를 사게 하는, 한 3억 빌린 사람이 현재 7%까지 오른 7% 이상이 되는 주담대 하에서 178만 원을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5억을 빌린 사람은 이 300만 원을 훨씬 넘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서 전부 아파트의 원리금 갚는 일을 한 30년, 40년, 50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있습니까? 그냥 청춘이 벌어서 아파트 갚는데 다 소진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직장이 있을 때나 그런 악화된 구조, 벌어서 쓰지 않고 거의 아파트 갚고 나면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이런 것이 유지라도 되겠지만은, 이제 직장이라는 개념이 지극히 불투명해지고 불안정해진 상황 속에서 직장에서 쫓겨나면, 또 집값이 현재 10억 주고 샀는데 그것이 추락하면 이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근래 주담대로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 40조나 빌려줘서 지금 수십만 명이 샀는데,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학자들은 국가가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줘 가면서 20대, 30대 보고 아파트를 사라고 꼬드기는, 40대나 50대가 되면 자기 돈이 일정하게 축적되어서 약간만 빌리면 되지만은, 이제 사회에 간 넣고 정규직이나 이런 제대로 된 직장의 비율이 40대, 50대보다 훨씬 낮은 2030이 무슨 수로 이게 아파트를 사서 그걸 30년, 40년, 50년을 갚아간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건 착취도요, 이제 착취의 대상이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착취의 대상을 만들어서 돈을 빌려줘서 착취하는, 그래서 아파트가 착취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신종 착취까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갓 이 세상에 놓은 20대, 30대에게.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그래서 나라가 지금 조선시대처럼 착취의 중심에 있다. 그 신종 소장료는 아파트 주담대 원리금이다. 아파트가 없는 사람도요, 지금 아파트가 없는 대신에 오피스텔에 월세를 산다, 작은 아파트에 월세를 산다, 빌라에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산다. 요즘 전세는 소멸돼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월세 사회라는 것도 또 다른 착취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현대 국민들의 삶은 조선시대 때 농노처럼 끝없이 주거를 통한 이 소장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시대만 바뀌었지요. 여전히 미개한 조선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